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패키지 딜을 만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신의 한 수고 어떻게 생각하면 저렇게 되네. 꼼수. 오늘의 종목은 아시아나 인수를 공식화한 대한항공입니다. 사전 뽑기에서 저는 안 산다. 저는 엄청 오랜만에 산다를 뽑았는데 잘못 오늘 봤어요. 약간 불안불안해요 지금.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로는 이 아시아나 구조조정을 1년 넘게 취재해온 이상은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IB 업계 취재하고 있는 마켓인사이트 부서의 이상은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한항공이 유상증자 2조 5천억 원이라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아시아나를 인수하기로 한 건데 구체적으로 증자 내용과 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 긴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주시죠. 이거 증자가 어떻게 되고 일정이 어떻게 되고 설명하려면 사실 한숨 한번 쉬고 시작해야 돼요. 왜 한숨이 나오는가 하면 지금 이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해주는 주체는 산업은행이에요. 근데 산업은행이 누구한테 해주는가 하면 이 딜의 핵심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산업은행이 돈을 주는 주체는 한진칼이에요. 한진칼은 대한항공 위에 있는 모회사잖아요. 근데 이제 한진칼한테 돈을 주고 한진칼이 대한항공한테 돈을 주고 대한항공이 다시 아시아나 항공을 이렇게 사는 그런 복잡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조금 이따 뭐 얘기를 할 것 같지만 그것이 이제 조원태 회장과 이제 사는 측에서 이런 딜을 하기로 한 이유였고요. 한진칼에다가 돈을 달라. 그렇게 해서 나의 경영권을 좀 방어했으면 뭐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만 우리들의 추정으로는 이제 서로 간에 그런 이해관계가 맞았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한진칼에다가 먼저 얼마를 주는가 하면 8천억 원을 줍니다. 근데 8천억 원은 어떻게 주냐면 5천억 원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그리고 3천억 원은 대한항공 주식을 기초로 하는 교환사채를 발행하여서 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평가 손실을 사는도 우려하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교환사채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한진칼은 먼저 대한항공의 유상증자를 2조 5천억 원어치를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은 한진칼은 이제 약 30%를 가지고 있으니까 7,300억 원을 참여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대한항공은 그 자금으로 또 아시아나 항공에 1조 8천억 원을 투입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최종적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항공의 한 70%를 갖는 주주가 됩니다. 이게 목표인데 이걸 하기 위한 과정이 되게 지저분해요. 이들은 상당히 IB 업계에서도 지저분한 딜로 표현돼요. 왜 지저분하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영권에 관한 이해관계가 없었으면 아마 대한항공한테 돈을 주었을 것이고 대한항공이 그 돈으로 아시아나 항공을 샀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으면 조금 더 깔끔한 모양이 되었을 텐데 그런 것을 조원태 회장이 받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에 한진칼에 돈을 보내서 아래로 내려보내고 하는 과정에서 또 무슨 평가 손실도 우려되니까 교환사채도 발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하면 실권주가 발생하니까 증권사한테 떠안으라고 해야 되고 그래서 지저분하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아이고 복잡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대한항공 시총이 한 4조 원 정도 되는데 대한항공의 주식이 거의 2배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당 순이익 EPS의 희석 효과가 딱 절반 50%가량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만큼 대한항공 주주들은 이 주가가 희석되는 거를 불가피하게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상증자 참여 안 하면 그냥 갑자기 내 주식 가치가 절반이 돼버리는 거니까. 근데 참여를 해도 또 이제 반토막에다가 유상증자 때까지는 어쨌든 주가가 많이 변동성을 겪을 거기 때문에 그 리스크까지 계속 테이킹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일정은 한진칼이 이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해서 산업은행 돈을 받는 것은 12월 초에 바로 할 거예요. 12월 2일 날 할 거고요. 교환사채는 3일, 증자는 2일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12월 달에 합니다. 근데 그 날짜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는 것이 이 거래의 핵심인데 이 딜은 언제 완료되는가 하면 현재 기준으로는 내년 6월 말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때 돈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한진칼에 왜 지금 12월 달에 돈을 줘야 되는가? 그것은 12월 31일 기준으로 주주 명부가 폐쇄되기 전에 산업은행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내년 3월에 일어나게 되는 이제 올 연말 기준 폐쇄된 주주 명부를 가지고 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서로 표싸움을 할 때 이제 산업은행이 누군가의 편을 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있다고 보이죠. 전반적으로 딜이 구조가 더러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12월에 꼭 거기다가 돈을 넣어야 되는 것, 이런 등등을 따져봤을 때 이렇게 단순한 아시아나를 인수하기 위한 것보다는 어떤 서로의 딜이라는 건 거래이기 때문에 너의 이해관계와 나의 이해관계가 맞아야 되는 거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그 딜이 대단히 이해가 가요.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사실은 국적 항공사 2개를 합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더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양쪽이 이제 서로 손실을 조금 줄여서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진 하나의 풀 캐리어 서비스 항공사를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그게 어려웠던 이유가 지금까지 많았는데 한진칼이 재무적으로 본인들이 쉽지 않았고 대한항공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한진칼이 경영권을 방어하는데 너무 애를 쓰고 있었고 근데 한진칼의 경영권 방어와 본인들의 재무구조와 아시아나의 재무구조와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패키지 딜을 만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신의 한 수고 어떻게 생각하면 저렇게 되네. 꼼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죠. 네, 어쨌든 이렇게 인수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좋게 저는 산다의 입장에서 이게 목표 주가를 올린 데가 제일 대표적인 증권사가 한투였어요. 한투가 25,000원에서 32,000원까지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당장의 주주가치 희석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러면 우리나라의 항공사는 이제 한계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곳이 나중에 국내 경쟁력을 잃을 것이냐 잃을 수는 없을 것이다. 계속 가져가는 것이고 또 합쳤을 때 아시아 전체 시장에서 보면 경쟁력이 올라간 거니까 좀 길게 봐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산다 측의 논리인데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네. 생각해요. 왜 일리가 있냐면 사실 저도 이 기사를 쓰고 싶었는데 이제 기사를 제때 못 썼다가 물 먹었는데 그때 제가 하고 있었던 생각은 이것은 조원태 회장으로서는 돌 하나 던져서 새를 3마리는 잡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첫째 경영권 방어 그게 가장 중요한 이제 조 회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영권 방어가 있고 두 번째 회사 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 회사는 안 망해요.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 대한항공이 회사가 어렵고 자기네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슈 때문에 뭐 큰 돈이 필요한데 자금 조달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받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냐면 2개를 결국에 껴안아서 물론 산은한테 여러 가지 터치를 받겠지만 망한다는 보장이 없는 이런 아름다운 상황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라이벌이 사라졌잖아요. 라이벌을 내가 가져와서 지금은 이제 뭐 노선도 구조조정 안 한다, 사람도 안 자른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언젠가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특히 나중에 팬데믹 이후에 올라갈 때 그 올라가는 이익을 나 혼자 먹을 수 있잖아요. 아시아나하고 나눌 필요 없이. 그러니까 여기 한투증권 리포트에서 나온 건 과거 미국 M&A 사례를 볼 때 일단 소비자들한테는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구조조정이 빠르든 늦든 이게 M&A로 시장 참여자들이 줄어들면 거기서 가격은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저희한테는 악재지만 주주들한테는 좋은 거죠. 하지만 그 주주가 되게 먼 훗날의 주주라는 거. 사실 이 아시아나라는 게 매물로 나온 지 정말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불과 2달여 전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HDC 산업개발이 이제 아시아나 인수를 포기하는 그 결정을 내렸고 2달여 만에 대한항공이 인수하는 게 또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놓고 산은의 특혜 아니냐, 너무 갑작스럽게 인수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실제 그런 건지. 이런 패키지 딜은 대단히 예외적인 딜이고 이런 딜을 느끼면 어떤 느낌이냐면 외환위기 이후의 빅딜 느낌이에요. 이렇게 정부 관료가 이건 이렇게 하자 저건 저렇게 하자 이렇게 주주들 안중에 없이 그냥 하던 그런 시절의 딜 같은 그런 느낌도 솔직히 조금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주주들의 권익이 침해당한 느낌도 솔직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강행한 것이 조원태 회장한테 경영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나선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이제 특혜 논란이라는 말을 불러올 수 있죠. 저는 이게 한동안에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솔직히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이걸 되게 옹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산업은행 이런데 수출입은행 이런데 안에서는 당연히 많겠지만 뭐 그분들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지금 아시아나 항공이 이렇게 어려워졌고 이걸 그냥 계속 끌고 가면 예를 들면 몇 조 원씩 해마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돈을 국민의 세금으로 계속 지출하는 것보다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 딜을 이렇게 마무리해서 서로 좋게 여기서 끝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것이죠. 그거 면피를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었거든요. 이 딜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년 3월 주주총회 끝나고 나서 누가 KCGI하고 이쪽하고 누가 이겼는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딜을 하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이 좀 깔끔해졌을 때 그렇죠. 그때 산은이 개입했으면 어땠을까? 그렇죠. 근데 그때 됐으면은 아시아나가 버텼을까요? 아시아나는 버텼을 거예요. 네. 안 버텼을 거라고 이제 뭐 산은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산은에서 돈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간산업 안정기금이라는 걸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딜이 되기 전에 만들어 놓은 스킴이기 때문에 9월달, 10월달 이
현산이 나가고 나서 만들어 놓은 아시아나를 어떻게 운영하자라는 그런 스킴이 있었고 그 스킴이 아시아나를 뭐 파산시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돈 줘서 얼마간 가져가면서 내년쯤에 재매각을 시도한다 이런 거였어요. 근데 동시에 이제 투트랙으로 이게 진행이 됐던 거죠. 한편으로는 사는 데서도 대단히 극소수의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죠. 그리고 이 밑에 플랜 B로도 죽는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뭐 죽는다고 이동걸 회장님이 그럴 수도 있으니까 했다고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럼 이제 아시아나 인수로 돌아와서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이렇게 정말 합쳐졌을 때 이 시너지가 폭발할 것이냐 아니 먼 훗날 아니면 왜 자꾸 모노날이라 그러세요? 엄청 먼 날 아닐 수도 시너지가 있을 있어. 수 있지. 아니면 그렇죠. 백신이 나올 수 있죠. 부채 덩어리를 떠안는 네. 거냐 이런 아. 이제 논란을 피해갈 수 없는데 음. 사실 대한항공은 화물 비중이 워낙 높고 아시아나도 화물 비중은 견제하기 때문에 화물 부분에서는 지켜주겠지만 여객 부문이 결국에는 이제 부실 덩어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시아나의 부실까지 떠안은 대한항공이 동반 부실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근데 여객 부분은 뭐 안 좋을 수 있지만 그 화물 부문의 경쟁력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냐. 저는 여객이냐 화물이냐를 떠나서 어쨌든 아시아나든 대한항공이든 둘 다 이제 대단히 부채가 많은 회사잖아요. 원래 항공사들이 다 그랬듯이 부채의 증가는 이제 화물 부문이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어마어마한 12조 원짜리의 이제 부채를 떠안는다는 그것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만약에 이런 경영권에 관한 어떤 내고가 없었더라면 조원태 회장이 이 딜을 했을까?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내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것을 12월 중에 실행해야만 이 딜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일석삼조로 막 조원태 회장한테 좋은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건 이제 장기적으로 내가 안 망하고 장기적으로 라이벌이 제거되는 거고 단기적인 부채의 부담은 당연히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코로나 좋아진다니까 내년엔 괜찮지 않을까? 아시아나의 12조 원 부채를 어쨌든 조금 줄이는 노력을 이제 할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뭐 에어서울, 에어부산 같은 이런 자회사 다 분리 매각할 가능성도 예상이 되는데 에어부산하고 에어서울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파는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한항공이 가져오는 거잖아요. 근데 대한항공 밑에 있는 LCC가 진에어가 있잖아요. 진에어하고 에어부산하고 에어서울을 합쳐서 통합 LCC를 만든다는 계획이 현재 대한항공의 그 핵심 계획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이걸 팔면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 LCC 경쟁자들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나의 진에어를 살리기 힘든데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자를 또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차라리 내가 가지고 조정해가면서 노선도 조정하고 불필요한 부분 이렇게 통합해가면서 내 것만 살게 하는 게 더 LCC 시장에서 내 새끼가 살아남는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안 산다 입장에서 보면은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여객 부문의 회복 가능성이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항공의 LCC 부문과 아시아나 LCC 부문이 사실 노선이 거의 다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노선도 겹쳐, 인력도 겹쳐. 안 그래도 업황도 안 좋아. 이래서 이 경우에 더 부담을 계속 떠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주가 측면에서는.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독과점 문제가 이렇게 막 불거지는 상황에서 얘네들까지 다 안고 가겠다는 게 회사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되진 않을지. 갑자기 그러게 말하면서 또 생각하고 있어서 이게 아닌데. 이제 화물 노선 수익성이 이제 괜찮다고도 하고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여객 부문이 회복이 괜찮아지면 장기적인 전망은 어떻게 전망을 하는지 업황 측면에서 질문을 주셨거든요. 나는 바닥을 잡고 상승 기회를 보겠다 하시는 투자자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은 현재 재미가 없으니 이 재미없는 상황은 피해가겠다 안 산다 입장도 있으실 텐데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사실 다들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 언제 회복이 될 거냐, 이게 가까울 거냐, 멀 거냐 요거에 대한 논쟁은 있을 수 있어도 업황 자체가 회복된다. 요거에 대한 논쟁은 사실은 대부분 회복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백신 상황까지는 반영하지 않은 버전이에요. 근데 그런 버전을 기준으로 채권단이 생각하고 있었던 업황 회복의 시점은 2023년 정도의 완전 회복이라고 여러 가지 계산을 해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2023년 지금부터 되게 멀잖아요. 뭐 적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채권단이라고 해서 그 문제에 관해서 아는 것은 솔직히 없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그 동네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걸로 압니다. 사는의 한진칼 증자가 불발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이제 KCGI 때문이죠.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딜이 된 이유 자체가 경영권 분쟁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딜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근데 경영권 분쟁 상황에 산업은행이 백기사로 들어온다는 점에 대해서 그 부분이 이제 특혜 논란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는 삼자연합으로서는 아니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야. 우리가 지금 46%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피땀 흘려가지고 조현아라도 손잡고 반도 건설도 손잡고 BW 발행하면 거기서 신주 인수권만 이렇게 사모아가지고 46%를 만드는데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다 펀드잖아요. LP들이 있잖아요. 돈을 댄 출자자분들,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이제 그 의지를 받들어서 한진칸 주가가 되게 올라가고 한참 에스컬레이트 될 때는 막 엄청 많이 올라갔는데 그 비싼 주식을 사모았잖아요, 시장에서. 근데 한순간에 이렇게 그것도 정부가 정부가 이렇게 해서 쫓겨난다 그러면 저 같아도 그거는 조금 화가 날 것 같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지 말아달라 이런 종류의 가처분 소송을 이미 지난주에 제기를 했고, 그리고 그 결과가 조만간 나올 거예요. 어쩌면 이번 주에 나올 것 같아요. 법원에서 25일 날 그 뭐가 재판이 하나 예정되어 있는데 25일에 바로 결론이 날지 아니면 혹시 한 번 더 미뤄질지는 모르겠으나 가능한 한 빨리 결정이 날 거예요. 왜냐하면 12월 2일 날 산은이 유상증자를 하기로 예정해 놨기 때문에 그 전에 이걸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안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것은 KCGI를 비롯한 삼자연합 측의 가처분 소송이 인용될 수도, 그러니까 인용된다는 말은 이것을 일단 중단하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딜은 끝이에요. 그냥 없던 일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날짜를 맞출 수가 없어요. 12월 31일이라는 명부 폐쇄 전에 그렇게 되면 조원태 입장에서도 그거를 받을 이유가 없어지는 없어지죠. 거니까. 네, 없어지니까 이 딜의 근본적인 드라이브 했던 동인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용되면 거래가 중단될 것이라는 점은 이동걸 회장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모두 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바예요. 한 줄 요약으로 오늘 주식 썰전을 좀 마무리를 해보면 산다 입장에서 먼저 산다의 논리는 사실 완전 심플해요. 라이벌이 사라지고 한국 시장은 내 거다. 경쟁자가 모두 사라진 상황이고 이게 사라지지 않을 시장인 것만은 확실한데, 그럼 여기서 이 태풍이 흔들린 뒤에 살아남는 회사를 안 살 거냐? 사야 된다. 또 산업은행이 개입한 국적 항공기 슈퍼 항공사의 탄생인 건데 정말 이 구조조정 완행 열차를 탄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고용 측면에서 저는 고용이 유지되고 그래서 큰 회사들이 좀 유지되는 이 선택이 나라 입장과 또 국민 입장을 생각하면 저는 옳은 선택이라고 봐요. 하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정말 매력적이지 않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안 산다 입장에서는 이 구조조정 완행 열차를 탄 대한항공을 안 산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평소처럼 월요일 퇴근길은 주식설전 라이브와 함께 해주세요. 제발! 월요일 5시 반.